식품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뭘까요? 네, 바로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을 지키는 모든 과정의 시작과 끝, 바로 이 제품 표준서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설계도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만들고 있는 이 식품들 있잖아요. 정말 수많은 공정을 거쳐서 탄생하는데, 과연 그 안전이라는 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원료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아니면 막 돌아가는 생산 라인 위에서?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 바로 이 제품 표준서라는 문서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식품 안전 관리의 청사진이자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품 표준서가 뭐냐? 그냥 제품 설명하는 종이 한 장? 절대 아니죠. 이건 GMP랑 HACCP 기준에 따라서 원부자재가 공장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요. 완제품이 되어서 나갈 때까지 모든 관리 항목을 아주 체계적으로 담아서 안전한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말 그대로 핵심 중의 핵심 문서입니다. 뭐랄까 우리 회사가 소비자에게 하는 안전 약속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나 중요한 문서 도대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기본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제품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보시면 제품명, 제품 유형, 품목 제조 보고일, 그리고 성분 배합 비율부터 완제품 규격, 보관 방법, 유통기한, 마지막으로 포장 재질까지. 네, 바로 이 항목들이 제품 표준서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는 것들입니다. 이 정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명확한 기준이 딱 서는 거죠. 자, 이제 기본 정보는 알았으니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위해 요소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제품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마치 탐정이 되어서 위험 지도를 쫙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는 바로 생물학적 위해 요소. 영어로는 biological, 그래서 B라고 부르죠. 이건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에요. 예를 들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각종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거요. 눈에는 잘 안 보여도 우리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녀석들이죠. 다음은 화학적 위해 요소입니다. 케미컬, 그래서 C라고 표시해요. 이건 뭘까요? 원료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이라던가 아니면 공정 중에 실수로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세척제, 소독제 같은 것들, 또 기준치를 넘어서 사용된 식품 첨가물 같은 것도 전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리적 위해 요소, 피지컬, 즉 P입니다. 이건 제일 알기 쉽죠? 생산 과정에서 어쩌다 들어갈 수 있는 돌멩이, 유리 조각, 금속, 플라스틱 파편 같은 먹으면 안 되는 모든 이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BCP 위험들을 그냥 있을 수도 있겠네 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낼까요? 절대 안 되죠. 바로 이 위해 요소 분석표라는 도구를 써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표를 보면요. 각 원료마다 또 각 공정 단계마다 어떤 위해 요소가 있는지, 그게 왜 생기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럼 이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기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나 하는 발생 가능성 점수랑 한 번 일어나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심각성 점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할 확률은 좀 낮아도 한 번 터지면 큰일 나는 건 점수가 높게 나올 거고 반대로 자주 생겨도 가벼운 문제라면 점수가 낮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우리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특별히 관리해야 할 위해 요소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 관리해야 할 위해 요소들을 쫙 뽑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위험들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우리 공정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걸 바로 CCP, 즉 중요 관리점이라고 부르죠. 이 표를 딱 보면 어이구 복잡해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원리를 알고 보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CCP 결정도라는 건요. 딱 5개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하면서 길을 따라가는 지도 같은 거예요. 이 질문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 공정이 CCP구나 혹은 이건 아니네 하는 결론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 핵심 질문들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이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 이미 있는가? 둘째, 이 공정에서 그 위험을 아예 예방할 수 있는가? 셋째, 이 공정을 거치면 위험이 안전한 수준까지 확 줄어드는가? 넷째, 여기서 오염이 확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혹시 여기서 놓치더라도 다음 공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하다 보면 어떤 공정이 진짜 중요한 CCP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가려지는 거죠. 자, 이제 CCP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럼 거의 다 왔어요. 이제는 그 중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즉 한계 기준을 정하고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CCP의 관리 기준, 즉 한계 기준이라는 건요, 절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감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법적 기준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없다면 실험 데이터나 논문 같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숫자로 딱 정해야 해요. 예를 들면 가열 공정은 중심부 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유지처럼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왜 우리가 이 온도로, 이 시간으로 정했는지 그 근거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자, 그럼 이렇게 공들여 만든 제품 표준서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3년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보통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제품의 소비기한에다가 플러스 1년. 이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기준이에요. 왜냐하면요, 소비자가 제품을 다 먹고 나서도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서 1년 동안은 더 추적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라도 제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만든 모든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품 표준서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관리하는 그 제품 표준서는요, 그냥 귀찮은 서류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제품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는 걸요. 자, 이제 각자 자리로 돌아가셔서 우리 회사 제품 표준서를 한번 다시 펼쳐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안전 방어선은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나? 한번 점검해보는 거죠. 잊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식품 안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